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가만히 보시면 먼저 이제 우리 지금 인공지능 탐색 기능이 이제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실까요? 처음에 맥모토 탐색 기억나시죠? 정보 이용 탐색해서 이제 뭐 트리 구조로 언덕 고르기, 최상, 빔, 쫙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이엑스트라, 아이디스도 기억나시죠? 의사결정 트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류로 게임 탐색일 경우에 미니맥스 알파벳 가지치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이거 알파고가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그 절차를 밟아가며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탐색 중에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이제 백트래킹 또는 어떤 공부를 해보면 어떤 것은 백트래킹 탐색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은 제한 조건 정파라고 써 있는데 뭐 둘 다 제가 만든 건 아니라서 공부를 해보면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할 때는 백트래킹과 제약 조건 전파가 같은 거다라고 일단 전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제약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에 쓰이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4x4가 있는데 여기에 그 퀸을 놓는 거죠.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퀸을 놓는 방법이 어떤 거 있는데 서로 공격할 수 없게. 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공격할 수 없게 퀸을 놓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뭐 이런 N퀸 문제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요. 이런 거를 할 때 이거를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 백트래킹 또는 제약 조건 전파도 똑같은 예를 갖고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것도 하거든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색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중하다 보면 가지치기를 찾는다, 깊이 우선 탐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예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저절로 깨닫게 되실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백트래킹 또는 제약 조건 전파 탐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니까 이 백트래킹이나 제약 조건 전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N퀸 문제거든요. 또 이게 너무 많으면 또 복잡하니까 한 4대4로 해가지고 왕이 서로 공격할 수 없게 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요거는요, 보시면 저희 책에는 다른 이그젬플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책을 출판하고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요 웹사이트에 어떤 분이 올려놓는데 요 설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개념 설명드리고요, 제 책에 있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4대4에서 그 퀸을 놓는 거잖아요. 처음에 퀸을 먼저 여기다 놓는 거죠. 놓고서 쫙 갈 수 있는 데 다 지우고 나면 두 번째 줄에는 놓을 수 있는 데가 요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퀸을 놨어요. 그래서 또 이걸 또 다 지우는 거죠. 쫙 다 지우고 나면 세 번째 줄에는 놓을 수 있는 데가 없네. 그죠? 놓을 수 있는 데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트래킹. 다시 거꾸로 가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쪽에 여기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놓은 게 3번이에요. 여기다 놓고 또 막 지웠죠. 막 지웠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줄에는 여기에 하나 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놨어요. 그래서 막 다 지워보면 네 번째에 놓을 데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백트래킹. 다시 가서 세 번째로 갔어요. 세 번째는 한 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또 백트래킹.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도 없어요. 그죠? 더 이상 없잖아요. 처음에 2개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제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퀸을 여기다 놓으면 답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수 조건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옆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가서 또 다 지워요. 다 지우고 나면 두 번째 칸 가보면 여기 하나 비었네.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해서 또 다 지워요. 그 수평 대각선을 다 지우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 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 왕을 놨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 지워요. 그러면 여기 왕 하나 비네. 여기다 왕을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x4에 왕이 서로 공격할 수 없게 네 줄에다 왕이 다 놨죠.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게 해결되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다가 놓고 또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놓고 해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백트래킹해서 추적한다 그래서 백트래킹 탐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 그래서 이걸 한 장에다가 써머리를 해보면요. 처음 여기다 놓고, 처음 이제 왕을 여기다 놓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다 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나면 놓을 수 있는 데가 여기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은 답이 없고. 그 다음에 왕을 여기다 옮겨놓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여기가 나니까 네 개도 놓을 수 있어. 답을 얻었고요. 끝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옆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답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이거 답이 없게 되고, 답이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어디까지 했냐면, 요 과정하고 요 과정까지만 한 거예요. 요거는 너무 똑같으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4x4에다가 왕을 싸우지 않게 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 방법, 이 방법. 그래서 이걸 할 때 이걸 완벽히 백트래킹 하는 방법 해서 그거를 체크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놓고 다 지운 다음에 두 번째 놨는데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백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다시 두 번째 놀 때로 왔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놓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놓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백트래킹 한다는 개념이 있죠. 요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백트래킹 탐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말하면 이제 알파벳 가지치기 같은 걸 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갖다가 이제 좀 또 저희 책에 있는 거를 설명하면 시작하면 이제 1, 2, 3, 4. 그래서 1, 2, 3, 4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는 놓을 수 있는 게 어디냐? 쫙 놓고서 이 중에서 해보면 요거는 2, 1, 요거 두 개는 못 놓잖아요. 이거 걸리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놓을 수 있다. 그러면 2, 3, 2, 4가 놓을 수 있다. 그러면 2, 3에다 놓고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쫙 트래킹 하는 거를 이제 제 책에서는 표시를 했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했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대로 이해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백트래킹 탐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걸로 보면 이제 깊이 후성 탐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탐색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깊이 후성 탐색하죠. 그 여기서 보면 앞에서 보면 깊이 후성 탐색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설명한 게 바로 요런 얘기입니다. 요걸 갖다가 그 앞에서처럼 4x4를 한 걸 갖다가 다섯 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 1 보시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예요. 처음에는 여기다 넣는 걸로 해가지고 쫙 탐색을 해보죠. 그 의미 없는 것들은 딱 가서 가지치기 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더 깊이 내려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백트래킹 탐색은 그 깊이 우선 안 되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수행한다라고 다른 책들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됐죠? 여기까지 했고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뭐 이거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딴 책들에 보면 제약 조건 전파 방법이라고 하는 탐색 알고리즘이 있어요.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지금 제약 조건 만족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설명하는 거 보면 4킨 문제를 갖고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A1에 있으면 이걸 다 지우고 이걸 지우고 나면 이게 B니까 그럼 이걸 여기다 놓고 뭐 해가지고 더 놓을 곳이 없으니까 놓고 여기다 놨는데 더 놓을 곳이 없으니까 멈춤 뭐 해가지고 결국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얘는 이제 여기다 놓고 해보고 여기다 놓고 해보고 여기다 놓고 해보고 여기다 놓고 해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랑 똑같죠. 앞에서 했던 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두 번째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다 놨다. 그러면 멈췄다.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요 3에다가 또 해봐야죠. 4에다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이해하셨다면 이 제약 조건 접한 방법은 앞에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그 백트래킹 방법하고 제약 조건 접한 방법은 같이 묶어서 하나라고 보고요. 그건 언제 쓰는 거냐? 그 어떤 게임 상태 공간에서 전체 조사를 하면서 그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 깊이 우선 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솔루션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볼까요? 그 백트래킹이나 제약 조건 접하 방법 하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다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실게요. 보시면 백트래킹 방법은 봐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탐색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깊이 우선 탐색을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 듣기 전에 이걸 읽으면 이거는 외운 거죠. 근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면 전체를 탐색한다는 거 이해했죠?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한다는 거 아까 트리 구조를 봤죠? 거기다가 불필요한 것 미리미리 제거하고 가능한 것만 고려하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백트래킹하고 제약 조건 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탐색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뭐 여기서 보시면 요 좋은 이그젠플을 만들어 주신 요 웹사이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